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송철호 시장이, 국민의힘에선 김두겸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박맹우 후보까지 3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마지막 최종 대진표가 될 거냐입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 김두겸 후보와 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나선 이 박맹우 후보의 단일화가 큰 관심사인데요. 네. 과연 송철호 시장과 1대1로 맞붙게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1대1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쭉 3자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심 포인트고 이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양자로 가야 한다, 이런 대세론 자체는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잠시 짚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네. 지난 주말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들 3명을 나머지 2명을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38.06%라는 생각보다 좀 상당히 앞선 지지율을 얻으면서 네.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초선인 서범수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김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당시에 전 국회 부의장, 서 의원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채익 의원이 후보 사퇴와 함께 김 전 구청장 지지를 선언해가지고 이 영향 등으로 승기를 굳힌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김 전 구청장은 후보 확정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저와 경쟁했던 6분의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 경선 과정은 상당히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6분의 선후배님과 남은 여정도 함께 하겠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김두겸의 가치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원팀의 의지를 밝혔고요. 네. 이 문제는 선거가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표심이 2명의 후보에게 분산돼가지고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송철호 시장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김두겸 후보는 경선이 끝나자마자 원팀 정신,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자 대결이냐 3자 대결이냐, 이게 문제인데, 네. 자, 3자 대결로 가면 아무래도 송 시장이 유리할 거란 관측이 있고, 양자 대결이 되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일단은 선거를 지금 여러 번 해봤고, 지금 여론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진보 맞대결이 이루어진다면 선거 판세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좀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3자 대결로 간다면 굉장히 미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관측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선 통과자가 저와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하나의 원팀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단일화 요구, 경선을 통한 단일화 요구,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김두겸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당시에 중앙당 결정 사항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에 맞선 후보 단일화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뜻을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 전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단일화 경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단일화만 이뤄낸다면 대선에서 확인된 지역의 민심을 바탕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은. 그런데 이제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선할 당시에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하나의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만으로는 움직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이 최종 후보가 되자마자 이 선거운동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은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시장의 최종 후보로 선택된 그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 확정 직후에 보수 결집 의지를 다지고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당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어졌던 갈등 봉합에 가장 먼저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공천 컷오프에 그 탈락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박맹우 전 시장을 제외하고는 공천 경쟁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표심 이탈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김 전 구청장으로서는 후보로 결정된 지난 22일부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프레스센터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후보들과 원팀을 만들어서 모든 그 후보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하나로 엮어서 김두겸이가 만들어내겠다. 또 울산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와 경쟁한 6분의 후보께 위로를 말씀도 드리면서 지나온 여정은 아름다웠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의 원팀이 돼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채익 의원에게 후보 사퇴 후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채익 후보의 어떤 힘 때문에 자신이 경선 후보로 되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6월 1일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는 무능한 좌파의 싸움이라며 부유했던 울산이 지난 4년 동안에 곳간이 텅텅 비었다.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준비도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허상에 쫓아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철호 시장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구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도냐면은 자신의 경쟁 상대는 박맹우 후보가 아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후보가 분명히 있지만 박맹우 후보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자기의 공격 타겟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입니다. 네. 이 말은 결국 다시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네. 또 기자회견에서 배석한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과가 당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이채익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뛰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지금 가장 뜨거운 상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공교롭게 또 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날, 그날 그 윤석열 당선인이 울산을 찾았어요. 맞습니다. 그 일정은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제 그날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이 있었고 경선 발표가 10시에 있었고 그날 어차피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울산을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경선이 확정된 분과 당선인이 만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을 찾아가지고 김두겸 후보가 이제 울산 오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기 전에 양산 통도사에 그렇죠. 들렸거든요. 네. 통도사에부터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예비 후보는 윤 당선인과 울산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중심이 될 동북아 오일 허브 이 부분 현장을 찾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예비 후보는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울산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지방 정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그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의 입장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번 주 중에도 지금 뭐 물밑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단일화가 된다 이렇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현재까지는 분명히 단일화에 대한 어떤 변수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을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그 박맹우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결정이 난 뒤에 곧바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보수후보 단일화. 네. 이 협상에 신속하게 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써 2차례나 공식적으로 이것을 뜻을 밝혔거든요. 네. 박명호 예비후보는 당일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김두겸 예비후보는 경선 통과를 하고 나면 바로 단일화 하자고 했었으니까 네. 후보 단일화에 반드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걸 그대로 이행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박 후보는 김 예비 후보께 정중하고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말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박맹우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으로 단일화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명호 후보는 끊임없이 계속 경선을 통한 단일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두 사람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거를 그 수용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안 하죠. 이건 뭐 제가 다 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수권 정당이 되는 뭐 여당이 되는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건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를 시킨 사람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과 다시 자신들이 택한 경선 후보를 다시 경선을 겨루게 붙인다.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걸 뭐 아예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예,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맹우 후보가 그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답답할 겁니다. 아마 답답하겠지만, 박맹우 후보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장 선거의 출마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선해가지고 하나로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할 것이고 마지막까지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두겸 후보 당사자가 이 수용하겠다 해도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예비 후보일 때 그러니까 네.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얼마든지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지명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정당의 부름, 정당의 지시 이걸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과거에도 이 두 후보가 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후보 단일화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확하게는 한 8년 정도 전인데요. 2014년의 일입니다. 2014년의 일을 잠깐 좀 되돌려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3월 달에 박맹우 울산시장, 그때 당시 삼선시장이었죠. 네. 삼선시장이었던 박맹우 시장이 3월 30일자로 시장직을 사퇴합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시장이 왜 시장직을 던지고 나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 그 해의 7월 달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었죠.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김기현 국회의원과 강길부 국회의원 두 사람이 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나는 시장에 나가겠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시장에 나간다는 뜻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시장에 될 것이고, 뭐 가정법이지만,
그렇다면 국회의원 자리는 하나 빌 것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박명우 울산시장은 3선으로 시장을 끝내야 하고 그 다음의 길이 없으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빨리 조기에 시장을 사퇴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직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 네. 이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전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대 민선 시장을 뽑는 선거에 나섰던 후보가 김기현, 강길부 국회의원도 있었지만, 김두겸 남구청장도 시장 도전 의사를 던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 도전을 할 무렵에 바로 박명우 시장과 김두겸 남구청장이 네. 시중에는 박명우 시장의 다음 시장은 김두겸 남구청장이다 이런 소문이 네. 많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박명우, 김두겸 이 두 후보가 이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아는데 단순히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관계를 넘어서서 오랜 그 정치적 동지로 호영 호재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도 호영 호재하는 사이입니다. 네. 두 분은 호영하는 사이고 지역에서 형 동생하는 사이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2013년도죠.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한 해 전 여름에 이제 이건 이미 시중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별 탈은 없지만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네. 2013년도 여름 휴가 때 아마 두 분이 이제 같이 남해로 휴가까지 같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뭔가 좀 많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두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두 사람만 아는 사이가 아니고 시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시장은 김두겸 청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습니다. 네. 다만 하필이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제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좀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또 남구 을 같은 지역구가 이제 비게 되면서 거기에 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런 변수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두 사람의 친밀함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오히려 후보 단일화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 이야기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네. 물어봅니다. 박명우 시장하고 김두겸 남구청장은 두 사람이 친하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 여기 제시현에도 올 초에 인사 올 때 두 분이 같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언론사나 여러 기관을 방문할 때 두 분이 손잡고 같이 다녔던 거 다들 목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하니까 후보 단일화 안 시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은 그러니까 올 초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박명우 후보 같은 경우에 몇 차례의 여론조사가 박명우 후보를 시장 후보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수치로 확인을 했거든요. 몇 번 1위를 기록했죠. 네. 계속 1위를 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확인된 어떤 여론의 민심 이것을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내려놓고 김두겸 후보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박명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목소리 이 부분도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 이런 쪽보다는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많이 꼬여 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는 이 본선 후보 등록 때까지 이런 구도로 갈 것인가인데, 자, 현실적인 부분, 이를테면 이 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지금 후보 등록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후보 등록 때까지 아마 이 단일화 공방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후보 등록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상황이라면 이건 이제 3자 구도가 깨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단일화 이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 선거 비용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당 후보일 경우에 한 5, 6천만 원씩 들었거든요.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5억 5, 6천만 원이 정당 후보로서 들었던 비용인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그 비용이 5억 6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 비용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 3자 구도로 이 끝까지 간다면, 자,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진짜 알 수 없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3자 구도로 가기를 굉장히 바라는 쪽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3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성산이 있다고 보는 쪽이 이제 송철호 시장이겠죠. 후보거든요. 네.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라고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차이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40%를 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자 구도로 됐을 때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굉장히 오리무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3자 구도로 가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네. 전국 어느 곳보다 울산시장 선거가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문제, 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어쨌든 양쪽 모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자, 실제로 이뤄질지가 관건인데, 이 두 후보 단일화의 남은 변수라면 가장 어떤 게 클까요? 저는 남은 변수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는 아까 그 선거 비용 이야기도 했지만 네. 선거 비용보다도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박맹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3선했고 국회의원을 2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인 전신인 미래통합당 이런 쪽에서 사무총장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실세 정치인으로서 어떤 보수의 어른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정치의 기득권을 굉장히 많이 누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뭡니까? 승리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번 선거에서 그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은 모두 다 단체장을 다 가져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울산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런 게 참 그 여러 가지 구도상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이런 그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어떤 모종의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치러질 울산시장 선거 구도와 이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산의 사회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타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